이게 단타는 없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들고 있고 확실할 때만 잠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좀 확신이 안 될 때는 또 팔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캠을 완전 오늘 매매를 하셨고 최근 한두 달 새에는 가장 조금 끼가 괜찮았다, 끼가 있는 종목이었고 투자자에게 참 매력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기업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런 게 반도체랑 바이오 종목이 되게 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바이오를 좀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가 좀 반도체 대장으로 좀 가장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정말 공략을 많이 했었고, 이거는 뭐 일봉을 최근 것만 보면은 강세 패턴이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예전으로 돌려보면은 계속 이렇게 강세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첫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시작된 다음에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던 종목이고요. 또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계속 강세 패턴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매매하기 되게 좋았던 종목이라서 자주 매매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 중에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도 이거는 작년에 끼가 되게 이렇게 좋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괜찮은 첫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HLB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고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런데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매매하고 길면 이틀 정도 더 매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좀 약간 사람들의 관심도가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매매를 안 하고 이게 또 장대 양봉이 고점을 돌파할 만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에 기회가 생기면 또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HLB 말고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시세를 준 종목이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최근에 이날 상한가 가고 이날도 시간 외에 상한가, 이날에도 거의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좀 돌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최근에 좀 하락하면서 약간 추세가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을 보고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미 투자를 오래 하셨다 보니까 매매했던 기업을 또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더 쉽나요? 네, 그럴 때가 훨씬 쉽습니다. 뭔가 과거의 데이터 이런 그 기업의 특성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이게 종목의 특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차트가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이게 어떤 종목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과거 차트를 확인해 보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특성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면 매매를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 업력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실히 종목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니까 네. 좀 더 매매가 편해지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또 모든 종목을 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 패턴 표시를 통해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수익 내는 법은 참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수익 내는 만큼 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손절 좋은 매도 타이밍, 손절 타이밍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손절 타이밍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절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수익을 잘 내더라도 한번 크게 손실 보면은 이거 다 날릴 수도 있고, 크게 손실 보면 이게 또 심리가 무너져서 또 내동매매하고 잘못 매매해서 계속 손실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을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큰 손실을 안 보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손절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관심을 뺏겼을 때 손절을 해요. 이게 뭐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장주가 다른 종목으로 바뀌면은 이 종목은 이제 힘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매도를 하고, 다른 테마가 더 강해졌을 때도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든 수익 구간이 아니든 네, 대장주 테마가 딱 바뀌면은 네, 과감히 네, 자르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다 잘라버립니다. 와,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은 단타 치는 사람들이 기존 대장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정말 큰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됩니다. 이게 단기 매매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수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손실이 크다고 계속 들고 있으면은 정말 크게 손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관심이 뺏길 때는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관심이 뺏겼을 때 네, 손익 구간이든 손실 구간이든 빠르게 이동한다. 네. 그럼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이제 기계적으로도 손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다른 종목에 뺏기지 않아도 이게 상황이 안 따라주면은 정말 떨어질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물론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손실이 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보통 대략 손실이 3%가 넘어가면은 일단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손절하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뭐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큰 손실을 안 봐야지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일에 좀 주도주라고 보이는 되게 좋은 종목인데 3% 이상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손실이 난다는 거는 이 종목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실률이 그 정도 넘어가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자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으로 그냥 3% 넘어가서 기계적으로 잘랐거든요. 근데 몇 분 지나고 나서 그 종목에 횡령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정보를 빨리 안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떨어졌던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악재가 나오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손절에 대해서 좀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주셨고, 그럼 익절에 대해서도 말씀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익절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 시장의 주도 테마 대장주가 유지된다면 좀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모든 물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가면은 이게 잘 되면은 수익을 되게 크게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다른 종목에 뺏기고 이러면은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수익을 하나도 못 낸다든지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저항선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전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차트 이외에도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 피겨라고 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가격이 있어요. 뭐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심리적 지지 저항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는 좀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완전히 뚫으면은 또 이제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서 그 가격이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목의 여러 가지 지지 저항선들을 고려해서 저항선이 오면은 일부는 좀 분할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사는 것과 파는 것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는 매매가 안 되지 않을까요? 우문현답이네요. 그렇죠. 잘 사고 잘 팔아야 한다. 근데 뭐 굳이 따지면은 파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타는 그 없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들고 있고 확실할 때만 잠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좀 확신이 안 될 때는 또 팔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명언이에요. 종목은 들고 있을 때 리스크다. 들고 있는 게 리스크다. 하긴 그렇죠. 이게 내가 운영하는 기업도 아닌데 네. 내가 일하는 기업도 아닌데 상황을 내부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죠. 아까 한번 말씀하시긴 했는데 요즘 이제 신규 상장주들 네. 확실히 대금이 확 쏠리잖아요. 네. 근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첫날에는. 네. 그 이유를 한 번만 다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 가격 변동폭이 공모가 대비 최대 하루에 4배까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 신규 상장주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신규 상장주가 상장 첫날에 뻥튀기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업 가치보다 되게 높은 가격에 첫날에 단타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종목 매매에서 수익을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한번 잘못 매매했을 때 크게 손실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자리가 보여도 그냥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잘 공략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선에 잘못 부딪힌다든지 올라가야 될 자리에 바로 못 올라가고 약간 힘이 약하면은 먼저 수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엔젤 로보틱스가 얼마 전 상장한 신규주거든요. 이게 상장 첫날 3분봉 차트인데 이렇게 뭐 급하게 올라가지고 이 구간에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잘못 매수해서 고점에 매수를 했으면 이게 77,700원이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진짜 무섭게 떨어져요. 이게 6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30분도 안 돼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한 20%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때 한 번 당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당일은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상장한 당일에는 매수를 이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래를 그러면 여전히 그 주간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어서 거래를 안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첫날만 안 하는 건가요? 그 이후에도 좀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으면은 별로 선호를 안 하고, 신규 상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이 좀 지나도 잘 매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은 이거는 규모가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부합하는 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미 큰 그룹이어서 그런가? 이게 그 시가총액이 좀 높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물론 과열됐을 때는 또 급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또 신규 상장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럴 때에는 좀 하방 고객성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 시총이 크면은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외국인 수급이 또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신규 상장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면 매매할 때가 있습니다. 22년도 하락장 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자대에서 1등을 하시고 100% 이상의 수익을 기간 내에 보셨고, 그렇게 보면은 그 매크로 상황과는 크게 상관없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나요? 네, 물론 상승장에 좀 종목도 더 많이 나오고 해서 매매를 하기가 더 좋기는 하지만, 하락장이라고 이거 아예 매매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락장에도 보통 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에 해당하는 테마가 또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흥구석유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2% 이상 떨어지는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장이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21선도 아래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21선 아래에 있으면은 좀 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약간 애매하게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21선은 이탈한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전쟁 관련 종목이나 이런 종목이 좀 쉽게 상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통 테마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과 뭐 하락장, 상승장보다는 진짜 계속 초지일관 그 당일의 대장주, 네. 그 주도 테마가 네. 제일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또 떨어지면은 많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매수를 했을 때는 저는 장대 항공이라고 이틀 정도 더 최대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잘못 물렸다고 장기 투자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대한님이 호인기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